접지 신발의 끝판왕, 최고의 접지 신발 만드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지난번 구리 접지 신발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접지 신발 2탄으로 내구성과 접지 효율을 보완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접지 신발과 함께라면 추운 날 맨발 걷기 걱정은 이제 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두 개의 구리 접지 신발을 제작했었는데요. 각각 소소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여성용의 경우 접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내구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남성용의 경우 상대적으로 탄탄하지만 구리선이 닳기도 하고 접지 면적이 좀 작다는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구성은 높이면서 접지 면적은 넓히는 방향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자,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볼트, 워셔, 너트, 전동 드라이버나 송곳, 알루미늄 테이프나 집에 있는 알루미늄 쿠킹 호일, 깔창, 쇠톱, 남는 신발, 그 외에 공구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볼트, 워셔, 너트의 길이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이렇게 재보았습니다. 볼트는 2.7cm 정도이고요. 워셔는 2.7cm 정도 지름이며 너트는 1cm 좀 안 되는 지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신발은 밑창이 상대적으로 얇은 컨버스와 스니커즈화이기 때문에 운동화나 등산화로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은 긴 볼트를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긴 거 사셔도 신발 바닥에서 쇠톱으로 자르시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요. 유튜브에서 이런 형태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굵은 볼트와 너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이 자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겨울에 미끄러짐 위험도 다소 증가합니다. 그리고 쇠에 독이 있을 수도 있으니 최대한 작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기에 왼쪽과 같은 형태로 구매를 하시고요. 워셔는 왜 이렇게 넓은 것을 사용하나요? 궁금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걷기를 할 때 황토나 흙에 박히면 접지 면적이 훨씬 넓기 때문입니다. 볼트를 자르기 위한 쇠톱 같은 경우에 사실 날만 있으셔도 됩니다. 핸드 그라인더 같은 것은 비싸고 좀 더 위험한 측면이 있기에 쇠톱을 추천드리고요. 이제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신발 밑바닥을 전동 드라이버로 4곳 정도 뚫어줍니다. 세로로 길게 할 건데 앞부분에 2곳, 뒷부분에 2곳을 뚫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동 드라이버가 있으시면 좋고 없으시면 송곳으로 뚫으시면 됩니다. 완료하셨다면 볼트에 워셔를 껴서 신발 안에서 밖으로 넣어 빼주실 텐데요. 뚫은 구멍에 하나씩 꽂아주시면 됩니다. 밑바닥에 나온 볼트에 워셔와 너트를 순서대로 넣어주시는데요. 어려울 것 없습니다. 아직 조이지는 않습니다. 안과 밖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나사를 자른다는 전제로 생각하면 신발이 땅에 닿을 때, 발이 신발에 닿을 때 모두 접지가 잘 되겠죠? 신발끈은 미리 풀어두시는 게 작업하실 때 용이합니다. 마찬가지로 신발 앞부분 남은 곳들도 볼트, 워셔, 너트를 연결해 주시고요. 워셔 개수에 착오가 있어서 신발 내부 앞쪽에는 작은 워셔를 활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큰 워셔들로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4개를 박았고요. 밑바닥을 조이실 때는 펜치를 이용하시거나 전동 드라이버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 신발도 작업을 해줍니다. 저는 살짝 구멍을 내놨습니다. 전동 드라이버로 잘 뚫어 주시고요. 이어서 볼트에 워셔를 넣고 신발 안에서 밖으로 빼주시고요. 근데 최대한 축구와 뽕처럼 많이 박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신발에 10여 개를 덕지덕지 박는 분도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하나하나 쇠톱으로 잘라내기도 번거롭고 일반인들이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갈기에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렇기에 워셔만 크게 하면 충분히 접지가 잘 됩니다. 물론 펜치로도 끊을 수 있는 정도 두께의 볼트를 사용해야 하고요.
신발 밑에서는 워셔와 너트로 연결해 줍니다. 어느 정도 돌리고 나서 공구를 사용해서 꽉 잠가 주세요. 이렇게 양쪽을 다 작업하였습니다. 접지 면적이 충분하게 확보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작업이 된 신발은 한쪽에 두시고요. 이제 깔창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신으시면 아프실 수 있고 상처가 나실 수도 있으니까요. 깔창은 집에 안 쓰시는 걸로 쓰시거나 없으시면 닷땡소에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알루미늄 테이프나 집에 있는 쿠킹 오일로 작업하시면 되는데요. 방법은 자유입니다. 저는 쿠킹 오일을 접어서 깔창보다 먼저 아래 깔아두고 알루미늄 테이프를 붙인 깔창을 호일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테이프는 기호에 맞게 충분히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동판으로 깔창처럼 만들어서 깔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판을 구하는 것보다 알루미늄 테이프랑 호일을 구하는 게 쉽고 가격도 저렴하기에 재료값을 줄이면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호에 맞게 동판도 추가하시면 됩니다. 집에 남은 테이프로 하려다 보니 충분히 붙이지는 못했는데 여러분들 각자 재량껏 더 붙이시기를 바랄게요. 쿠킹 오일은 신발 깔창 크기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정해진 방법이 없기에 자유롭게 만들어주세요. 물론 깔창을 대보면서 사이즈는 확인해 주시고요. 신발에 쿠킹 오일을 먼저 넣겠습니다. 그 위에 깔창을 집어 넣을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진행합니다. 깔창 작업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잠시 신발 안과 바퀴 전기가 잘 통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테스터기를 옴으로 놓고 측정을 할게요. 뒷굽 쪽을 먼저 해보니 저항이 잘 떨어지네요. 마찬가지로 앞쪽도 전기가 잘 통하고요.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완료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밑바닥에 볼트를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볼트를 구매하실 때 신발 뒷굽과 앞굽의 길이를 잘 재시고 구매를 하실 때 충분히 긴 걸로 사시고 혹시 길이가 남으면 쇠톱으로 잘라내시면 되는데요. 쇠톱은 날이 묻으면 자르기 용이하지 않을 수 있고 자르실 때 신발이 잘 움직이기 때문에 옆에서 잡아주시거나 잘 고정시켜서 자르시기를 바랍니다. 손 다치시지 않도록 장갑도 껴주시고요. 어느 정도 잘렸다 싶으면 펜치나 니퍼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에 있는 총 8개를 잘라내주시면 됩니다. 보조자가 있으면 훨씬 편합니다. 자, 이렇게 접지 신발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니, 그냥 사면 되지 않나?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시중에 접지 신발을 파는 업체들이 많지만 비용이 10만원 내외가 들기에 오늘도 저렴하게 접지 신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집에 공구들과 기본 재료들이 있으시다면 볼트, 워셔, 너트 비용만 들 테니 1,000원에서 2,000원 수준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재료들은 철물점과 닷땡소에 가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제 접지 신발을 신고 접지가 잘 되는지 가볍게 저항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땅과 연결된 접지 단자를 접지선을 통해 스테인리스 냄비에 연결하고 여기를 밟아 저항값이 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너무 건조하면 접지가 되지 않기에 냄비에 수분이 있는 상태입니다. 냄비 안을 밟고서 측정을 하니 저항값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만들었으니 접지 신발을 신고 겨울 맨발 걷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요. 건강투게더에서 소개해드리는 접지 신발이나 지팡이와 같은 보조도구는 기상을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천둥, 번개, 벼락이 없을 때 맨발 걷기 장소에서 착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미끄럼 조심하세요. 겨울철 절대 하지 마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맨발 걷기 장소에 신발을 가져가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습기가 있는 조건에서 신발 신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접지 효과가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업그레이드된 접지 신발을 만들었는데요. 접지 신발이 면적이 넓으면서도 내구성이 있습니다. 만든 김에 지난번에 만든 접지 발판 보완 버전도 제작해 보려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봐주시고요. 관심 없으신 분은 영상 13분 지점으로 이동하셔서 맨발 걷기 관련 중요한 정보와 꿀팁들을 얻어가시기를 바랄게요. 지난번에 만든 접지 발판이 구리선이 얇아 접지 면적이 적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기에 이번에는 굵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우측 상단 영상 클릭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렸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에서는 포인트를 가볍게 짚어드릴게요. 구리선을 4mm 정도 굵기로 1.5m 정도 사용하였는데요. 절단기로 잘 끊어주시고요. 구부려서 발바닥을 놓을 발판 모양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어서 전선의 피복을 벗겨주시고요. 전선을 말아서 구리선 안쪽에 넣어주시고 공구로 꽉 눌러주시고 고무 수축집으로 압착시켜 주시면 됩니다. 선이 단단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수기 피팅과 함께 사용하는 정수기 부속품으로 구리선을 도마에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도마의 위아래에 12개 나사 박지 않았어요?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생각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구리선이 굵기 때문에 위아래 교차해가면서 선을 구부리기도 쉽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이 되지 않기에 정수기 부속품을 활용하여 발판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도마에 고정이 되었으면 전선의 반대쪽 피복을 벗겨주시고요. 반대쪽은 사무용 집게를 활용하여 접지단자에 연결할 부분을 작업해 주겠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이라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접지 면적이 넓어진 업그레이드 버전을 완성하였는데요. 저항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접지 발판은 접지 단자에 잘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발판에 올라간 채로 측정하니 저항이 확 떨어집니다. 접지가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려갔을 때 다시 저항은 올라가고요. 다시 반복하니 마찬가지로 저항이 내려갑니다. 앞으로 실내에서 좀 더 효율적인 접지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만들어 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만든 접지 신발을 신고 밖에 산책을 하러 나왔는데요. 주변을 걸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알게 된 맨발 걷기 좋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실외로 나가시기 전에 발목 운동은 잘하셨죠? 두꺼운 외투와 핫팩은 필수입니다. 올해 들어 맨발 걷기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국 지자체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온당이라는 곳에도 하나 생긴다고 해서 어느 정도 만들었나 확인차 나왔는데 아직 뭐가 없네요. 여러분들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맨발 걷기 운동본부에서 하는 100일 인증 캠페인입니다. 겨울이라 맨발 걷기를 중단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 마음이 하기가 싫어지는데요. 맨발 걷기 운동본부에서는 겨울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100일 동안 인증을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장정에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의지를 일깨우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밴드의 지역별로 모임도 있고 하니 주변 지인분들에게 권유하셔서 함께 건강을 챙기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겨울에 적당한 맨발 걷기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암 전문가의 의견인데요. 항암 이후 몸이 과하게 안 좋으시거나 조금의 추위를 못 견디는 분들을 제외하고 보통 건강 상태라면 1일 30분 정도 맨발은 괜찮다는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추위를 몸에 주는 것은 암 치료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접지 신발을 신고 하는 것을 이번 영상에서 권유해드리긴 했는데 본인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으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 후 짧은 시간은 맨발로도 걸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구리 접지 신발의 내구성과 접지 효율을 보완하여 최고의 접지 신발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잠시 맨발 보행을 멈추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영상을 보셨으니 본인만의 접지 신발을 만들어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실내에서 접지하는 방법들도 지난 영상들에서 소개해 드렸으니 영상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모두 변화와 기적을 체험하시는 한 주 보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투게더였습니다.